옛날, 아주 먼 옛날에 거대한 산줄기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달빛 마을이라는 작은 동네에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청년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는데 그의 집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 구석구석에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부지런함과 공손한 태도를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그는 마을의 모든 어른을 제 부모처럼 공경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민호의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찬 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 무렵부터였고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면서 민호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녀온 뒤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고 좋다는 약초를 다 달이어드려도 경세는 나날이 악화하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은 뒤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살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가득했고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호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하며 매일 밤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흘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도 민호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하여 진맥을 짚어보았으나 번번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고 민호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집 앞 퉁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민호야, 너의 효심은 하늘도 할 것이나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듯하구나. 미안하다. 의원의 마지막 말은 민호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았고 그는 홀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위해 죽을 끓이며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민호의 젖은 눈동자에 비쳤고 그는 아버지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깨물며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정자 아래를 지나던 민호는 귀가 번쩍 뜨이는 아주 신비롭고도 기이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 깊은 산골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 끝에 붉은 영지버섯이 자란다지 그 영약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더군. 한 노인이 수염을 만지며 하는 말에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그 버섯이 민호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 속에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숲의 정령이 다스리는 금지된 구역이며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도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낡은 집신을 새로 꼬고 산길을 헤칠 때 쓸 지팡이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그 붉은 영지버섯을 구해와서 아버지를 예전처럼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민호는 잠든 아버지의 야윈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고 두려움보다는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사방이 고요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민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민호는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험준한 산봉우리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 산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무섭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정든 집과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으며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으나 곧바로 머리를 흔들어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부엌에 들러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드실 물을 넉넉히 받아놓고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단속한 민호는 마침내 대문을 나서며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여정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하자 나무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민호의 온몸을 휘감았고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느다란 빗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숲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울창해졌고 기이한 형상의 바위들과 덩굴식물들이 민호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끈기 있게 전진하며 아버지를 살릴 약초가 있을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라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민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붉은 영지버섯의 형상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산길을 오르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산에 대해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떠올렸는데 산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지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시련을 준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오로지 병든 아버지를 고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민호는 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며 자신의 진심이 산의 정령들에게 닿기를 바랐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을 가려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기이한 소리로 울어대며 이방인의 방문을 경계하는 듯 했지만 민호는 그 소리조차 자신을 응원하는 소리로 여기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산 중턱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작은 샘터가 있었는데 민호는 그곳에서 잠시 멈춰 먹을 축이며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샘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민호는 물 한 모금에 기운을 차리며 다시금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샘터 주변에는 기이하게 꽃들이 피어 있었고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민호는 혹시라도 독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도 대지 않고 오직 정해진 길만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의 기운은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나뭇잎을 거칠게 흔들어대며 민호의 앞길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을 들었으나 그것이 숲의 요괴가 부리는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민호야, 어디 가느냐?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잠시 쉬어 가려무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민호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유혹임을 깨닫고 더욱 속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고통받고 계신 모습을 떠올리면 그 어떤 유혹이나 공포도 민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그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붉은 영지버섯이 피어있을 절벽 끝에 가닿아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바로 앞에 나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만 민호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에 집중하며 길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민호의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고 그 위로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는 이곳이 전설 속의 약초가 자라는 신비한 장소임을 직감했습니다. 절벽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고 매서운 산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몸을 금방이라도 날려버릴 것 같았지만 그는 바위 틈을 단단히 붙잡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무릎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민호는 통증조차 잊은 채 오직 위만을 바라보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쯤 올랐을 때 민호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구름이 발 아래 깔려 있고 마을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 아주 높은 곳까지 와 있어.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 동안 민호는 단 한 번도 산의 규칙을 어기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으며 길을 가로막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조심스럽게 피해가며 숲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숲이여 저의 간절한 효심을 보아 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이 마음 말고는 그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기도가 밤 공기를 타고 숲속 깊숙이 울려 퍼졌고 신기하게도 세차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며 주변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벽 꼭대기를 향해 손을 뻗었고 마침내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절벽 꼭대기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고목이 서 있었고 그 뿌리 근처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 속의 붉은 영지버섯이었습니다. 버섯은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며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민호는 그 모습에 압도되어 한동안 넋을 잃고 파리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무릎을 꿇어 정중하게 절을 올린 뒤 숲의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신중하게 다가갈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약초를 찾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버섯을 손상시키지 않고 채취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민호가 버섯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 숲속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민호는 깜짝 놀라 몸을 낮추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 절벽 끝에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지만 민호는 아버지를 위한 약초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쪽을 주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마을의 욕심쟁이 상인 김씨였는데 그는 민호가 영지버섯을 찾아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뒤를 밟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씨의 눈에는 오직 버섯의 값어치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고 그는 민호가 고생해서 찾아낸 약초를 가로채기 위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비싼 영지버섯이로구나. 민호야, 네가 수고가 많았다. 이제 이건 내가 가져갈 테니 너는 그만 내려가거라. 김씨는 민호를 밀쳐내며 영지버섯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민호는 단호한 태도로 그를 가로막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평소의 유순한 성격과는 달리 강인한 눈빛으로 김 씨를 노려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민호의 완강한 저항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이어 비웃음을 흘리며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어 민호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고 숲과 자신 사이의 약속을 떠올리며 이 부정한 자로부터 신성한 영약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숲은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지켜보듯 침묵에 잠겼으나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며 대지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김 씨는 겁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민호는 이것이 산의 직로임을 직감하고 김 씨에게 당장 욕심을 버리고 산을 내려가라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버섯을 챙겨 달아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순간 숲의 공기가 앉는 힘이 김 씨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는데 민호는 그 틈을 타 영치버섯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질려 살려주게.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네. 라고 외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고 민호는 그런 그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김 씨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먼저 숲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신기하게도 김 씨를 옥죄던 힘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벽 아래로 도망치듯 사라졌고 민호는 홀로 남아 영지버섯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정결하고 경건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산의 정령이 자신을 지켜주었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조심스럽게 영지버섯을 채취하여 준비해온 비단, 보자기 속에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버섯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기운이 민호의 손을 타고 전해지며 마치 아버지가 벌써 나으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영지버섯을 품에 안고 하산하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이제 민호를 경계하지 않는 듯 부드러운 바람으로 그의 길을 안내해 주었고 어두웠던 산길은 새벽이 밝아오며 은은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숲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를 모두 챙기고 훼손된 곳이 없는지 살피며 내려가는 세심함을 보였으며 그런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숲의 정령들도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민호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효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할 무렵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집을 향해 뛰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밤새 돌아오지 않은 민호를 걱정하며 길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호의 품 안에 있는 빛나는 보자기와 그의 상처투성이인 몸을 보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민호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약을 드시면 금방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민호의 효심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물을 길어오고 영지버섯을 씻어 약탕기에 앉힌 뒤 정성껏 불을 지피며 약이 다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약탕기에서 솟아오르는 증기는 여느 약초와는 달리 향기롭고 맑은 냄새를 풍겼으며 그 냄새만으로도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고 오직 약이 잘 우러나오기만을 빌며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검댕이 묻어 엉망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민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고 온 마을이 민호의 아버지가 쾌차하시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이 다 다려지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사발의 약을 따라 아버지의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어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약을 드신 직후 아버지의 안색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눈을 뜨셨고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순간 민호는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아, 민호야, 고생 많았구나.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민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행복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민호의 집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효행은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고 민호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영지버섯을 구하러 갔던 숲을 잊지 않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산의 은혜에 보답했으며 숲은 민호의 진심에 화답하듯 해마다 풍성한 결실을 마을에 선물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김씨는 그날의 일로 큰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람으로 변모하여 마을에 훈훈한 소식을 더했습니다. 달빛 마을은 이제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진정한 효와 나눔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전설의 마을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밤 아버지가 편안히 잠드신 것을 확인한 뒤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숲의 정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숲이여,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다짐은 바람을 타고 숲속 깊숙이 전달되었고 숲은 나뭇잎을 부대 앞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는 듯 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취 속에 민호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등불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도 위로를 주는 희망의 빛이 되어 오래도록 마을을 밝혀주었으며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민호가 깊은 산속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소식은 아침 안개가 마을 어귀를 채 거치기도 전에 온 동네로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민호의 깊은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가려는 금지된 숲의 무시무시한 소문 때문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험한 곳은 한번 발을 들이면 산신령의 허락 없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데 어린 청년이 너무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려.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에 근심을 실어보냈고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는 어느새 긴장감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민호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을의 장터 한복판에서 비단과 약재를 팔며 큰돈을 모았던 욕심쟁이 상인 김씨는 이 소문을 듣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귀한 약초를 높은 가격에 팔아넘겨 이득을 챙기기로 유명했는데 민호가 찾으러 간다는 붉은 영지버섯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버섯만 손에 넣는다면 대감님들께
팔아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모을 수 있을 텐데 저 철부지 청년이 운 좋게 찾아내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김 씨는 장부 정리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며 민호의 뒤를 몰래 밟아 버섯을 가로챌 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마당에서 낡은 지게를 수선하며 산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의 손끝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민호의 집 대문을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내 효심이 하늘을 차마 말리지는 않겠다만 산이라는 곳은 인간의 욕심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영물임을 잊지 말거라. 박노인은 민호의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숲의 정령들과 맺어야 할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해 엄중하게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 앉아 담뱃대를 입에 물지 않은 채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산속에서 지켜야 할 금기 사항들을 하나하나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네 것이 아닌 것에는 손을 대지 말며 오직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등불 삼아 나아가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산울림처럼 민호의 가슴속 깊이 박혔고 민호는 노인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을 어른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숲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신성한 가르침과도 같았습니다. 민호가 산행 준비를 마칠 무렵 김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민호의 집 근처 나무 뒤에 숨어 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품속에 날카로운 칼과 튼튼한 밧줄을 챙겨 넣으며 민호가 영지버섯을 찾는 순간 그것을 빼앗아 달아날 궁리에 취해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저 어린 놈이 고생해서 뒤따라가서 버섯만 챙기면 그만이지. 효도니 뭐니 하는 말들은 다 배부른 소리일 뿐이야. 김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숲에 대한 예의나 경고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오직 황금빛으로 빛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가 떠나기 전 떡과 과일을 가져와 그의 무사 귀환을 빌어주었지만 김 씨의 음흉한 시선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의 친한 친구인 돌쇠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민호야,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네 목숨이 제일 귀하다는 걸 잊지 마라. 매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는 친구의 위로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여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의 입구는 멀리서 보아도 검푸른 기운이 감돌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민호는 드디어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 뒷산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뒤를 김 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 쪽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아버지 꼭 약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지막이 읊조린 뒤 울창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서자마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만 민호는 박노인의 말씀을 떠올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들처럼 민호를 내려다보며 그의 진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민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숲을 사이를 기어갔는데 가시덩굴이 옷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어도 탐욕에 눈이 멀어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놈의 숲은 왜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민호 저 녀석은 어찌 저리 잘도 걸어가는지 원. 김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민호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닥에 표시해둔 흔적들을 따라가며 입술을 바짝바짝 태웠습니다. 숲속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우거진 나뭇잎 때문에 어둑어둑했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김 씨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은 공포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마을의 박노인은 민호가 떠난 뒤에도 정자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는데 그는 숲의 기운이 평소와 다르게 요동치고 있음을 직감하고 걱정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숲이 노하고 있구나. 누군가 부정한 마음을 품고 그 신성한 곳에 발을 들였으니 민호의 앞길이 순탄치 않겠어. 박노인은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뒤 뚝 손을 모아 민호가 부정한 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약초를 구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박노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깊어지는 숲의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지팡이가 땅을 치는 소리에만 집중하며 길을 찾아 나아갔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방향을 잡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붉은 영지버섯이 있는 곳일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나침반 대신 별빛을 보였으나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한 붉은 빛이 일렁이는 것을 발견한 민호는 그것이 영약의 기운이라 믿고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것은 사실 김 씨가 피운 작은 횃불의 잔상이었거나 숲이 부리는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민호와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자 초조해진 나머지 숲의 규칙을 잊고 큰 소리로 나무를 베어내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소라는 숲의 고요를 깨뜨리며 정령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깟 나무들이 무슨 상관이야. 빨리 가서 버섯을 찾아야 내 팔자가 피는 거지. 김 씨는 박 노인이 경고했던 숲과의 약속을 비웃으며 오로지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산을 훼손했고 그럴수록 숲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그를 가두려는 듯 애워쌌습니다. 민호는 뒤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리에 몸을 숨기며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숲의 시련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의와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숲의 짐승들도 김 씨의 무례한 행동에 동요하며 평소와는 다른 사나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민호는 그 소리들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바위 틈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박노인이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된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버지를 위한 약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의 진심 어린 기도가 숲의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자 신기하게도 주변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민호의 아버지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헛손질을 하는 바람에 간호하던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 차라리 내가 이대로 가는 게 낫단다. 아버지의 가냘픈 목소리는 벽 너머로 새어나가 밤하늘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민호가 이 목소리를 듣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켜졌지만 그 빛은 민호가 있는 깊은 숲까지 닿기에는 너무나 멀고 희미했으며 오직 민호만이 홀로 거대한 어둠과 맞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절벽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거대한 늪지대에 발이 빠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민호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끙끙거렸습니다. 이놈의 숲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김 씨는 자신의 탐욕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운이 없음을 탓하며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몸은 점점 더 깊은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자의 비명은 숲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고 김 씨는 비로소 박노인이 경고했던 숲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김 씨가 곤경에 처한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지만 그것이 숲이 내리는 심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분간할 수 없어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 같은데 외면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버지를 살릴 약초를 찾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하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노인의 숲은 정직한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말을 떠올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람된 도리이자 정직한 마음이라 생각하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이 따뜻한 마음씨는 숲의 점령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걷는 길에는 가시덤불이 스스로 비켜나며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늪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 씨는 허리까지 진흙에 잠겨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민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염치도 없이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잘못했다. 너를 따라와서 버섯을 뺏으려 했던 내 죄를 달게 받을 테니 제발 목숨만은 구해다오. 김 씨의 고백에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지게의 밧줄을 풀어 김 씨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민호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고 숲의 나무 뿌리들도 민호의 발을 단단히 지탱해 주어 마침내 김 씨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진흙토성이가 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호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비열했던 계획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너의 효심을 이용하려 했구나. 나 같은 놈은 이 산에서 죽어도 마땅한데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김 씨의 눈물 섞인 참회에 민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이라도 뉘우치셨으니 다행입니다. 어서 마을로 내려가세요. 라고 짧게 답한 뒤 다시 자신의 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호의 관대함은 숲 전체를 감동시켰고 그 순간 산 위쪽에서 찬란한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민호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고 한신령 앞에 맹세한 뒤 아직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호가 가르쳐준 안전한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민호의 선행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여 민호가 영지버섯을 찾을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씨가 사라진 뒤 숲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민호는 이제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없이 오로지 약초를 향한 순수한 열정만으로 절벽을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기는 맑아졌고 숲의 향기는 민호의 지친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절벽 아래 도착하여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신비로운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고목이 있었고 그 곁에서 붉은 영지버섯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조금만 더 가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약초를 얻을 수 있어.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박노인의 경고를 잊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절벽은 험준하고 미끄러웠지만 민호는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모아 바위 틈을 움켜쥐었으며 숲의 작은 새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날갯짓으로 응원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숲속 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산의 정령들은 민호의 꺾이지 않는 효심과 원수까지 용서한 넓은 마음에 감복하여 그가 무사히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있는 붉은 영지버섯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대지의 전기를 가득 머금은 신성한 생명체처럼 보였고 민호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경건함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버섯을 채취하기 전 품 안에서 정결한 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고 무릎을 꿇어 산신령께의 마지막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의 주인이시여, 저의 부족한 정성을 보아 이 약초를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를 살리고 남은 평생을 이 산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민혼의 진심 어린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붉은 영지버섯의 빛이 더욱 강해지며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숲이 민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으며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소중하게 약초를 채취하여 품속 깊은 곳에 안전하게 갈무리하였습니다. 약초를 손에 넣은 민호의 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기쁨이 샘솟았으며 그는 다시 한번 산을 향해 절을 올린 뒤 마을을 향해 하산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도 근심도 없었으며 오직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아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행복한 상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숲은 이제 민호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열어주었으며 밤새 민호를 괴롭히던 안개도 말끔히 사라져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비단길 같은 산길이 그의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그의 등 뒤로는 숲의 축복이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씨와 박노인 그리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씨는 민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죄하며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치켜세웠고 박노인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는 듯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사람들의 환대를 기로하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위한 약을 다리기 시작했고 온 마을은 민호의 승전보와 김씨의 회개 소식으로 들썩이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영지버섯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 갑자기 사방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산바람에 실려온 것 같기도 하고 땅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여 민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조금 전 마을로 내려갔다던 김씨가 나무 뒤에서 시퍼런 눈빛을 빛내며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씨는 민호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눈앞의 붉은 영지버섯만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금 검은 욕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손에는 마을에서 가져온 독한 연기가 나는 향료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산신령이 나무 아래 피워 숲의 전기를 어지럽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느냐? 너를 이용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 영지버섯은 내 차지다. 너 같은 가난뱅이 효자가 이 비싼 보물을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 김 씨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피운 독한 향료 때문인지 주변의 꽃과 풀들이 순식간에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희망인 영지버섯이 김 씨의 욕심 때문에 훼손될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숲의 평화는 깨졌고 고요하던 산속은 이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내뿜는 악취로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숲이 이상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맑게 빛나던 붉은 영지버섯의 빛이 서서히 흐려지더니 주변의 나무들이 고통스러운 듯 뒤틀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는 이것이 숲이 내리는 경고임을 직감하고 김 씨를 막으려 했지만 김 씨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듯 향료를 더 크게 피우며 버섯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걸 팔면 나는 이 가장 부자가 될 거야. 산신령이고 뭐고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김 씨의 광기 어린 외침이 절벽을 타고 메아리쳤고 하늘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끼며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김 씨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김 씨 아저씨, 제발 멈추세요. 이 숲은 살아있습니다. 아저씨의 욕심이 지금 이 신성한 곳을 죽이고 있어요. 영지버섯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버지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인 민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밀쳐냈으며 민호는 날카로운 바위 끝에 부딪혀 팔에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가 숲의 흙에 닿자 대지는 더욱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닿은 흙에서 은은한 금빛 기운이 올라오더니 김 씨가 피운 독한 향료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숲의 정령들은 민호의 정직한 피와 김 씨의 부정한 욕심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영지버섯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아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침입자를 단죄하려는 산신령의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눈앞이 보이지 않는 광경에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잡고 그가 밟은 땅은 늪처럼 변해 그의 발을 다시 한번 잡아 끌었습니다. 민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김 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지금이라도 저 향료를 버리세요. 숲의 용서를 구하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김 씨의 귀가 아닌 가슴을 두드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자에게는 그 진심 어린 충고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김 씨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돛가루를 영지버섯 주변에 뿌리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 버리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숲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폭풍 속에서 민호는 필사적으로 기어가며 영지버섯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치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이 약초만큼은 김 씨의 돛가루로부터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신령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버섯만은 지켜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야 합니다. 민호의 간절한 외침이 천둥 소리를 뚫고 산 정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등 뒤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안개가 나타나 김 씨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그가 들고 있던 돛가루 주머니는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겨졌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영지버섯은 수백 년 동안 숲의 심장 역할을 해왔던 것이며 만약 이것이 부정한 손에 의해 훼손된다면 이 산의 모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비싼 약초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숲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버섯을 안고 있는 동안 안에서 전해지는 숲의 기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이곳에서 쉬어갔고 수많은 나무가 이 버섯의 기운으로 자라났음을 알게 된 민호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겁이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작은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경고를 한낱 자연현상으로 치부하며 민호가 방심한 틈을 타 버섯을 베어가려 했습니다. 그래, 호랑이 안개 따위가 나를 겁줄 순 없지. 저 녀석만 처리하면 저 보물은 내 것이다. 김 씨의 비뚤어진 생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는 어둠을 틈타 민호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영지버섯을 지키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었기에 뒤에서 다가오는 김 씨의 검은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숲의 가장 오래된 고목이 민호를 대신하여 움직였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채찍처럼 날아와 김 씨의 손에 들린 칼을 쳐냈고 김 씨는 손등에 시퍼런 멍이 든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는 거야? 나오너라. 김 씨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숲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김 씨가 다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토록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저씨를 살려드렸는데 어떻게 저를 다시 죽이려 하시나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심이 이토록 깊고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김 씨를 단순히 도와줘야 할 이웃으로 보지 않고 숲과 아버지를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지버섯 앞에서 다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숲의 정령들에게 이 상황을 정의롭게 해결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해칠 힘이 없으나 숲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민호의 정직한 호소는 숲의 분노를 차분한 심판의 기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의 안개가 걷히면서 김 씨의 발밑에 기이한 문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숲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겪어야 하는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김 씨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쌓아온 악업들이 숲의 기운에 의해 강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자한 상인 척했던 김 씨의 진짜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흉측하게 변해갔으며 그는 자신의 추한 모습에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민호는 이 광경을 보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했습니다. 숲은 이제 김 씨가 가져온 모든 부정한 물건들을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장부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김 씨는 아이고, 내 재산, 내 보물들이라며 울부짖었지만 자연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재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김 씨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이미 숲의 심판이 시작된 이상 자신이 개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숲의 중앙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마을에서도 보일 만큼 강렬했으며 잠자리에 들려던 마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며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노인은 그 빛을 보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시간이 왔구나. 숲이 부정한 자를 가려내고 효자를 축복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무사를 기원하며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았고 마을 전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경외심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 신비로운 밤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에서는 민호가 영지버섯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빛의 기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민호에게는 따스하고 부드러웠지만 세이꾸는 그마이셔서 또 김 씨에게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이 고통을 멈춰주시오. 외침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숲의 바람이 그의 주위를 매섭게 돌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샅샅이 뒤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계속되던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빛의 기둥은 사라졌고 김 씨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김 씨의 몸에서 나던 검은 연기는 사라졌고 그의 안색은 비록 수척해졌지만 이전보다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숲이 그의 죄를 씻어준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벌을 내리기 전에 유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김 씨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호는 김 씨에게 다다가 물 한 모금을 건네며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영지버섯을 채취하기 전 숲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신령께 드릴 재물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산행을 위해 준비해온 주먹밥 하나와 맑은 샘물을 정결한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숲의 주인이시여, 저의 보잘것없는 재물이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 약초로 아버지를 살린 뒤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은혜를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민호의 이 소박한 재물은 그 어떤 황금보다도 숲을 기쁘게 했으며 숲 전체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피어오르며 민호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민호가 일어서자 숲의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어 민호를 배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민호의 발밑에 가져다 두었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들은 민호의 머리 위를 돌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숲은 이제 민호를 외부인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영지버섯이 담긴 보자기를 가슴에 꼭 품고 하산의 길을 잡았습니다. 김씨 아직 다리에 힘이 풀려 잘 걷지 못했지만 민호는 그를 부축하여 함께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이지만 그 또한 숲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평탄했습니다. 기이하게 엉켜있던 넝쿨들은 민호가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 길을 터주었고 험준했던 바위 틈에서는 시원한 샘물이 솟아올라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김 씨에게 산의 지혜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고, 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하지만 정직은 길을 보여줍니다. 아저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따뜻한 조언은 김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온다. 민호가 살아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산기슭까지 마중을 나왔으며 민호와 김 씨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김 씨의 가족들은 그가 죽은 줄만 알았다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호는 사람들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아버지를 곧 살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숲에서 얻어온 맑은 샘물과 영지버섯을 약탕기에 넣었습니다. 약이 끓기 시작하자 온 집안은 물론 마을 어귀까지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아픈 곳을 씻어주는 듯한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집마당에 모여 앉아 약이 다 다려지기를 기다렸고, 박노인은 민호에게 다가가 참으로 장하구나. 네가 숲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이 약초가 비로소 진정한 약효를 발휘하는 것이란다. 라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민호는 어른의 말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침내 약이 다 다려졌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에 약을 따랐습니다. 약은 마치 녹인 금처럼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온기는 방 안의 찬 공기를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약을 입술에 대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거칠었던 호흡이 평온해지더니 아버지가 서서히 눈을 뜨신 것입니다. 민호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아버지의 첫 한마디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약초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민호의 꺾이지 않는 효심과 정직함이 강직가족을 감동하게 하여 기적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마당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죄를 마을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그인 시계들이 낱낱무다 분노했지만 숲의 심판을 견뎌내고 변모한 김 씨의 모습에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민호의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맺혀있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밤늦게까지 정성껏 아버지를 보살핀 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숲이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숲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진 이 맹세는 숲의 정령들에게 전달되어 숲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더 밝고 따뜻한 날들을 기대하며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은 더욱 환하게 민호의 집을 비추었고 숲의 고요함은 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찾아와 따스한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대지를 적시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중앙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붉은 광채와 천둥 소리에 대해 서로의 목격담을 나누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산길 어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민호가 가지고 온 영험한 약초가 마당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퍼져나오던 영지버섯의 향기는 이제 온 마을 골목골목을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라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신성한 기운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민호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음을 직감했고 평소 무뚝뚝하던 장정들도 오늘만큼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호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으며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기적의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로 초라한 행색의 한 사내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욕심쟁이 상인 김씨였습니다.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어 누더기가 되었고 항상 거만하게 치켜들었던 고개는 땅을 향해 푹 꺾여 있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비난하려 입을 뗐으나 김씨의 처참하고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김씨는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박노인 앞에 다가가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흐느끼며 자신의 죄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참회의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효심을 이용해 영지버섯을 가로채려 했고 산의 전기를 더럽히는 부정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저를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이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산신령의 심판을 견뎌내고 살아 돌아온 그를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김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근엄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산보다 높은 죄를 짓게 마련이지. 하지만 산신령께서 자네를 살려보내신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니 오늘의 이 눈물을 잊지 말고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게나. 노인의 말씀에 김씨는 더욱 크게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도 노인의 따뜻한 중재 덕분에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시기와 탐욕의 그림자가 걷히고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민호의 집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민호가 밝은 표정으로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아버지가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직접 걸어 나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척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고 굽어있던 허리도 곧게 펴져 있어 마을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하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산신령님이 우리 민호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런 기적을 내려주셨구려. 한 노파가 눈물을 닦으며 외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민호 부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두의 염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초 덕분에 숲의 정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이 마을과 저 신성한 숲을 지키는데 바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차고 맑았으며 그 말 속에는 숲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효행이 가져온 이 커다란 결실을 보며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직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기적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민호 부자가 편히 쉴 수 있게 자리를 비워줍시다. 그리고 김씨 자네는 약속한 대로 마을 창고를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게나. 노인의 명쾌한 정리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고 김 씨는 즉시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고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이제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민호는 가장 먼저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행 중에 묻어온 흙과 지저분해진 흔적들을 지우며 그는 마치 숲에서의 긴장감을 털어내듯 빗질 한 번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으니 집안 곳곳을 다시 정갈하게 꾸미고 싶어요. 민호의 빗질 소리는 경쾌한 박자를 타며 마당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민호는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두레박 가득 담긴 맑은 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민호는 그 물로 마당 곳곳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혔습니다. 물기 머금은 흙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올라왔고 민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자신이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숲에서 가져온 빈 바구니와 밭 깨끗이 씻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어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험난했던 여정의 기념비가 되어 민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소중한 물건들이 되었으며 민호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숲과의 약속을 떠올릴 것입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위한 첫 끼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가져온 맑은 샘물을 소재 붓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햇살을 씻어 앉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왔고 굴뚝으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민호의 집이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민호는 불꽃을 바라보며 숲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안개와 김씨의 위협, 그리고 산신령의 따뜻한 빛까지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마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고소하게 나기 시작할 무렵 김씨가 일꾼들을 시켜 곡식 자루와 신선한 채소들을
민호의 집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민호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진 빚의 아주 작은 일부란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다오. 김씨가 보낸 채소들을 정성껏 씻어 찬을 만들었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여냈습니다. 좁은 부엌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민호의 콧노래 소리로 가득 찼으며 어느덧 집안의 어두운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을 차려 방으로 들고 가자. 아버지는 정좌하고 앉아 민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내 손맛이 깃든 밥을 먹으니 정말로 기운이 솟는구나. 아버지는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에 넣으시며 감탄하셨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숲에서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위험했던 순간보다는 숲의 아름다움과 정령들의 축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고 두 사람 사이의 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당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산을 지키면 산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요. 민호의 말에 아버지는 인자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효라는 것도 결국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순례대로 사는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두 사람은 멀리 보이는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산은 여전히 장엄한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민호의 땀을 식혀주며 축복을 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아이들이 민호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민호에게 산에서 본 영지버섯의 생김새를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로 산신령님이 나타나셨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마당 평상에 앉혀두고 재미있고 유익한 숲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숲은 마음이 착한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되지만 욕심을 부리면 무서운 곳으로 변한단다. 항상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해. 민호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고 민호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 마을의 미래가 되고 숲의 수호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숲에서 가져온 붉은 영지버섯의 남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약으로 쓰고 남은 부분은 잘 말려서 마을의 다른 아픈 이들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산신령님이 마을 모두를 위해 빌려주신 것이다. 민호는 약초 조각 하나하나를 정성껏 종이에 싸서 보관하며 자신의 이 작은 나눔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빌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춘에 가족을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향해 열려 있었으며 이러한 민호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서로 돕고 사는 풍습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민호의 집마당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우리 마을의 경사니 다 함께 저녁을 먹자꾸나. 부녀자들은 커다란 솥에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구웠으며 남자들은 형상을 이어붙여 커다란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김씨도 구석에서 조용히 일손을 도우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씨를 조금씩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장작불 연기와 웃음소리는 깊어가는 가을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민호의 무용담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숲에서 겪은 신비로운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고 특히 숲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숲의 것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그만큼의 정성을 돌려줘야 합니다.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부르지요. 민호여. 말의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앞으로 이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박노인이 일어나 마을의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저 붉은 영지버섯이 자라는 숲을 효자의 숲이라 부르고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며 산을 보호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매년 산신제를 지내 숲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찬성하며 박수를 쳤고 김씨는 산신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민호는 마을 사람들이 숲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아버지를 살린 약초가 마을 전체의 수호신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숲과 마을은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밤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마당에는 민호 부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방으로 모신 뒤 잠자리를 따뜻하게 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아들아. 내 덕분에 내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다 나은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방 안의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며 부자의 따뜻한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마당에 나와 달빛 아래 앉았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함은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온 마당은 숲의 평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온 뒤로 계속 품고 있었던 숲에 대한 그리움을 조용히 달래며 자신을 지켜준 정념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밤도 숲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당신들과 맺은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살겠습니다. 민호의 기도에 화답하듯 산 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은 민호의 마당을 하얗게 비추며 이 효심 깊은 청년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부엌에 들러 내일 아침 아버지가 드실 물을 미리 받아놓고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모든 생명이 평온을 찾은 이 순간 민호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평안은 그 무엇보다 달콤했으며 그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가족과 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눕기 전 창문을 열어 다시 한번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숲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숨쉬고 있었고
민호는 그 신성한 존재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달빛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호의 집 굴뚝에서 나던 연기도 멈췄지만 그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효심의 온기는 여전히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들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밝은 햇살이 마을을 비출 것이며 민호와 아버지는 숲의 축복 속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긴 밤의 정취가 민호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평온한 휴식을 선물하며 그렇게 이야기는 깊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신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달빛 마을에는 유난히도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지만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방 안을 가득 채운 맑은 공기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버지가 벌써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계셨고 그 건강한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붉은 염지버섯의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친 것에 그치지 않고 민호의 가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마을 전체에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민호네 집 마당에는 슬픔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민호네 집 앞을 지나며 안부를 묻는 것이 소중한 일상이 되었고 민호는 그럴 때마다 정성껏 가꾼 채소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돌쇠는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야, 민호야. 이제 너희 아버님 목소리가 담벼락 너머까지 쟁쟁하게 들리니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라고 농담을 건넸고 마을은 다시 예전에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했던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민호는 이런 변화가 모두 그 깊은 숲이 내려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욕심쟁이 상인으로 불렸던 김 씨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봉사자로 변모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을 길을 쓸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서당을 짓기로 결심했고 그 소식에 마을 어른들은 모두 김 씨의 변화를 칭찬했습니다. 김 씨는 민호가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차가운 숲에서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라며 자신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이제는 재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날카로웠던 탐욕의 흔적은 사라지고 대신 넉넉하고 편안한 웃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에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툴마루에 앉아 정답게 대화를 나누며 숲에서 가져왔던 붉은 염지버섯의 마지막 조각을 정성껏 다듬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약초는 우리 마을의 상비약으로 남겨두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라는 민호의 제안에 아버지는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호의 효심은 이제 개인의 가정을 넘어 마을 전체에 복이 되었고 사람들은 민호를 보며 진정한 효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가슴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부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숲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산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무기 대신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맑은 술과 떡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박 노인은 민호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시며 그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장 큰 도리이지라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민호는 산행을 하며 나무들이 마등을 반기는 듯 나뭇잎을 부대끼는 소리를 들었고 공기는 마치 은하수를 머금은 듯 청량하고 달콤하여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숲은 이제 민호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으며 언제든 돌아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민호는 신발을 정갈하게 벗어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산신령의 나무를 향해 걸어 들어갔으며 주변의 작은 짐승들은 민호를 알아본 듯 평화롭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붉은 영지버섯을 얻었던 그 장소에 재물을 정성껏 차려놓고 무릎을 꿇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주인이시여,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우리 마을에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그 빛을 잊지 않고 평생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숲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주변의 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향기를 내뿜었고 바람은 민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민호가 절을 올리고 일어서자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은은한 금빛 나비들이 날아와 민호의 주위를 맴돌았고 그것은 마치 산의 정령들이 그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진리를 깨달았고 자신의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작은 일부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줍고 꺾인 나뭇가지들을 정성껏 돌보며 숲의 수호자로서의 첫걸음을 떼었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민호의 등 뒤로 노을이 지며 온 산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광경은 마치 신이 내린 축복의 그림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커다란 가마솥에 정성껏 끓인 고기국과 쌀밥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는 김씨도 함께 앉아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김씨의 과거를 들먹이며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새로 지은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사람들의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며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화목해진 것이야말로 산신령님이 주신 진짜 영지버섯의 효능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을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으며 행복의 향기가 마을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을 중앙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기쁨의 춤을 추었고 민호와 아버지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은 유난히도 밝고 크게 떠서 마을의 지붕들을 은빛으로 적셨고 풀벌레들은 자연의 악기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아름다운 반주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 갈등과
오해는 달빛 아래서 눈 녹듯 사라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빌며 하늘을 향해 밝게 웃어 보였고 그의 효심은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어가는 밤, 민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했는데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호야, 사람의 인생은 저 산의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깊어지는 법이란다. 너는 이번 시련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되었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 공기를 타고 조용히 흐르다가 이내 고요한 정적 속으로 잦아들었으며 주변은 오직 평화로운 자연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신비로운 밤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부엌에 들러 내일 아침 아버지가 드실 맑은 샘물을 한 그릇 더 떠놓고 아궁이의 불씨가 안전하게 꺼졌는지 확인하며 집안 단속을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거창한 보물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소중한 자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 숲에서 신었던 낡은 집신이 놓여 있었는데 그는 그 신발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했던 산길과 그 끝에서 만난 기적을 다시 한번 추억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으며 그의 가슴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기분 좋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민호는 촛불을 끄기 전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도 정말 따뜻한 곳이 되었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행복이 교차하며 묻어났고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는 달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듯 부드럽게 민호를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정성껏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인연과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민호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수건을 덮어주듯 내려앉아 그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옆방에서 벌써 고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드셨고 민호는 그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민호는 다시 그 신비로운 숲을 거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험준한 절벽이 아니라 꽃들이 만발한 평원을 산신령님과 함께 웃으며 걷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은 민호를 친구로 대하며 노래를 불렀고 민호는 그 꿈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의 효심이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셈이었고 민호의 영혼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이제 등불을 끄고 깊은 어둠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달빛 마을은 그 이름처럼 은은한 달빛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산울림은 더 이상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의 자장가처럼 들렸고 시냇물 소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씻어주는 맑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내일 아침 서로를 밝은 얼굴로 마주할 기대를 품으며 저마다의 소중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민호의 작은 집은 마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을 내뿜으며 고요한 밤의 주인공이 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민호의 이야기는 식지 않는 화로의 불씨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효의 표본이자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정직한 마음의 지표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민호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숲을 돌보고 아버지를 모시며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붉은 영지버섯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버섯이 남긴 진정한 약효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가꿀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막이 내리고 고요한 어둠이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으니 당신도 민호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잦아들고 밤하늘의 별들만이 당신의 머리맡을 식히며 축복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니 모든 걱정은 저 멀리 숲속으로 날려 보내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민호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숲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당신도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헤엄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고 내일은 다시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니 오늘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마을의 시계는 멈춘 듯 정적이 흐르고 오직 당신의 고른 숨소리만이 밤의 여백을 채우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로 마음 편히 눈을 감고 깊은 꿈의 세계로 떠나실 시간입니다. 민호의 따뜻한 등불이 당신의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며 산신령의 자애로운 손길이 당신의 이마를 짚어주어 그 어떤 악몽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붉은 영지버섯의 향기가 당신의 방 안에도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상상하며 그 향기로운 기운 속에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대지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묻혀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충분히 잘 보냈으며 이제는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신성한 휴식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숲속의 작은 새들도 이제는 날개를 접고 잠들었으며 흐르는 물줄기조차 소리를 낮추어 당신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으니 당신도 그 배려를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고 안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안의 조각들도 이제는 달빛에 녹아 사라지고 오직 맑고 투명한 평화만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워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포급 안아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민호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이 당신의 온몸을 휘감아 당신의 앞날에 밝은 빛만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행복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이며 숲의 축복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저 깊고 고요한 달빛 마을에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숲의 정령들이 당신의 침대 곁에서 조용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으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식을 서서히 놓고
무의식의 바다에 몸을 맡기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밤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내일 아침 당신을 깨울 햇살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당신의 방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이제 걱정 없이 편안하게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